안녕하세요. 이보영의 베트남 결혼 이영재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소중한가? 바로 국제결혼 중개자입니다. 국제결혼 중개자에는 첫 번째로 대한민국 행정부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교육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정식으로 허가 등록을 해준 결혼 중개업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허가 등록 뭐 복잡하게 그런 거 받냐? 싸게 잘해주면 되지 라고 하는 무허가 소개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가 정식으로 허가 등록을 해준 국제결혼 중개업체는 행정부가 관할관청이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모든 서류들을 점검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시키고 더 크게 잘못한 것은 책임도 묻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소개자들은 정부에게 아무런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교육을 시킬 방법이 없고 책임을 물으려고 해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허가 등록을 한 결혼 중개업체와 무허가 소개자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식으로 허가 등록받은 국제결혼 중개업체 찾아가면 되는데 뭐가 결혼 중개업체가 중요하단 말이냐, 그것도 세 번째로 중요하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정식으로 허가 등록을 받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찾아가더라도 정확하게 국제결혼 중개 계약서 작성해야 됩니다. 그 계약서에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비용하고 관계되는 문제죠. 총 비용은 얼마인가? 그 총 비용은 언제, 어떻게, 얼마를 지급하는가?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지불하게 되죠. 정확하게 짚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총 비용에는 결혼중개회사가 부담하는 각 항목은 어떠한 항목인가? 예를 들면 우리 회원님이 결혼하러 외국으로 나가실 때 1차 왕복 항공료하고 호텔 숙박료하고 모든 체류 비용하고 맞선 비용하고 결혼식 비용하고 신혼여행 비용 또 마지막으로 비자 양쪽 나라 혼인신고 비용 또 거기다가 신부가 비자를 신청할 때 비자 신청 비용 또 비자를 받고 나서 한국에 입국할 때 입국하는 항공료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가 확인하시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 여성이 대한민국 남성과 국제결혼을 통해서 한국에 입국하는 사증을 받으려고 하면 F6 사증이죠. 그 사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토픽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세종학당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학습을 수개월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에 저 먼 시골에 있는 신부들이 대도시에 와서 한국어 교육을 받을 때 그 한국어 교육비는 누가 부담하는가? 한국어 교육을 받을 때 신부 전용 기숙사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또 그 신부 전용 기숙사는 한국어 교육기관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지는 어떤 규모로 있는가? 신부 전용 기숙사가 있다는데 신부 교육기관에서 버스로 1시간, 2시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면 그 신부 전용 기숙사는 있으나마나한 곳이죠. 이거 정확하게 짚어야 됩니다. 이것을 말로만 짚을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결혼중개계약서에다가 각 항목별로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짚지 않고 나 착한 사람이니까 나 믿으세요. 싸게 잘해드릴게요. 이렇게 계약서 적당히 싸게 잘해주겠습니다. 끝! 이런 엉성한 계약서 작성했다가는 나중에 여러 부분에 걸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돈이 가장 많다고 하는 재벌들도 누가 나한테 돈을 갖다 주는 건 좋아합니다. 그러나 돈을 자꾸 달라고 하는 거는 형제들이 달라 그래도 소송해버립니다. 우리 국제결혼을 하는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물론 돈 많은 부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정말 열심히 일해서 검소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결혼 중개업체가 자꾸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추가 비용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속이 상하다 보면 나중에 국제결혼 자체에 정이 떨어져 버립니다. 아이고, 내가 혼자서 살 걸 괜히 국제결혼 해가지고 정말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그 신랑이 머리가 아프면 아무 잘못 없는 외국에 있는 그 신랑의 신부까지 정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신부 아무 잘못 없이 신랑이 정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피해는 누가 봅니까? 신랑과 신부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완벽하게 꼼꼼하게 정확하게 잘 작성해 놓으면 그 결혼중개업자가 나중에 돈 욕심이 좀 나서 적당한 핑계 대서 뭐 좀 추가 비용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국제결혼 계약서 갖다가 얼굴에다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그런데 뭔 헛소리를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중요한 이유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만 어쩌면 결혼 중개업체가 첫 번째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번째 단추 잘못 끼우면 나중에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잘못돼 버리잖아요. 결혼 중개업체가 국제결혼에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단추가 결혼 중개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국제결혼 시켜준다고 해도 아드님이 아버지께 말씀드리십시오. 아버지, 우리 계약서 작성합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아, 아버지가 국제결혼 시켜주는데 무슨 계약서냐? 아닙니다. 이보영의 베트남 결혼 대표가 이야기하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국제결혼 중개하더라도 계약서 작성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를 영원하게 해준답니다. 여러분, 국제결혼 중개계약서 꼼꼼하게 완벽하게 정확하게 쓰십시오. 그러면 국제결혼 중개업자하고의 관계도 아주 좋은 관계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